나는 올해 43이다. 이름은 한상우. 사람들은 나를 노숙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내가 길 위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들린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살아있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부산의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17년을 일했다. 불꽃이 튀는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쇳덩이 냄새에 찌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퇴근 후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다. 딸아이가 아빠를 보며 손을 흔들던 그 순간이 지금도 내 기억 속 가장 선명한 장면이다. 모든 게 무너진 건 2015년이었다. 조선소가 구조조정을 한다며 300명을 잘랐다. 그중 한 명이 나였다. 퇴직금이 들어오기 전부터 빚 톡촉이 시작됐다. 월세는 밀리고 전기요금이 끊기고 냉장고는 텅 비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참고 버티다 결국 떠났다. 미안해.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 그녀가 떠난 날 식탁 위에 국 한 그릇이 식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40 넘은 용접공을 쓰려는 곳은 없었다. 공사장은 젊은 인부들로 가득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투명해져 갔다. 며칠씩 굶은 끝에 방에서 쫓겨나고 가진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거리로 나왔다. 처음 노숙을 한 날 밤, 겨울이었다. 목포역 대합실의 구석, 사람들이 피하는 그 자리. 신문지를 덮고 자는데 바닥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불 대신 종이를 덮고 밥 대신 남이 버린 김밥을 주워 먹었다. 누군가 지나가며 냄새나 하고 중얼거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맞았다. 내 몸에서는 비린내와 오물 냄새가 섞여났다. 그게 내 인생의 냄새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말수가 줄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고 거울 속에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볼은 꺼지고 수염은 덥수룩했고 피부는 얼룩덜룩하게 그을려 있었다. 길 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빈 캔을 모아 고철상에 팔고 하루에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마저도 빼앗기듯 사라졌다. 어느 오후 커피숍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내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말쑥한 정장 차림, 얼굴엔 웃음이 있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일자리 찾고 계시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섬 쪽에서 일손이 부족해서요. 숙식 다 제공되고 하루 10만원 줍니다. 힘들긴 해도 돈은 확실해요. 그 말이 머리를 울렸다. 10만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한 달만 같이 해봐요. 가족처럼 지내요. 그 단어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걸 내려놨다. 나는 그를 따라 트럭에 올랐다. 옆자리에는 나보다 더 초라한 두 남자가 타 있었다. 한 명은 중증 장애인이었고 한 명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그들 모두 나처럼 가족 같은 곳을 꿈꾸고 있었다. 트럭은 3시간을 달려 항구에 도착했다. 밤이었다. 항구는 비릿하고 축축했다. 낡은 어선 같은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요. 내일부터 일하려면 오늘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가 웃었다. 나는 그 배에 올랐다. 그 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배는 새벽까지 달렸다. 바다엔 안개가 자욱했다. 멀리 불빛 몇 점이 반짝였다. 그가 말했다. 저기야. 증도 쪽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내 손에서 핸드폰이 빼앗겼다. 섬에서는 신호도 안 잡혀요. 분실되면 귀찮으니까 잠깐 맡길게요. 그가 다시 웃었다. 그 웃음 뒤엔 무언가 있었다. 그때부터 이상했다. 섬은 고요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묘한 정막이 깔려 있었다. 배에서 내리자 썩은 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달빛 아래 염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쭈그려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팔뚝은 가늘었고 등에선 피가 굳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우리를 힐끗 쳐다봤다. 눈빛이 비어 있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여긴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었다. 거기 뭐해? 저 자루 들어. 고함이 들리자마자 쇠파이프가 내 옆구리를 스쳤다. 숨이 턱 막혔다. 여기선 말 안 해. 일만 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 다음날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염전으로 끌려 나왔다. 차가운 바닷물에 맨손을 담가 소금을 퍼올렸다. 한 자루가 50kg였다. 하루에 10대 자루를 날랐다. 손바닥은 터지고 피가 나왔다. 소금물이 스며들며 상처가 부풀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말했다. 일 안 하면 밥도 없다. 밥은 굳은 밥 한 숟갈과 짠 김치 한 조각. 물은 소금기 가득한 양동이 물이었다. 밤이 되면 낡은 합숙소로 돌아왔다. 창문은 나무판으로 막혀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겼다. 이불은 없었다. 사람 5이 몸을 맞대고 잤다. 숨 냄새와 땀 냄새, 썩은 상처 냄새가 뒤섞였다. 잠을 자면 누군가 악몽을 꾸듯 신음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한 달이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쓰러졌다. 몸무게는 15kg나 빠졌다. 피부는 햇볕에 타서 갈라졌고 입에서는 피비린내가 났다. 나는 점점 사람이 아니게 되어갔다. 그들은 우리를 숫자로 불렀다. 3번째 물퍼와 5번째 자루 옮겨. 이름은 사라지고 인간성도 사라졌다. 도망치려던 남자는 있었다. 그는 새벽에 몰래 담을 넘으려다 붙잡혔다. 그날 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피가 땅에 떨어졌고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무너졌다. 팔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일을 못한다고 매질을 당했고 머리엔 혹이 잡히고 허리는 휘었다. 몸이 마르자 옷이 헐렁해졌다. 내 살은 마치 염기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럼에도 일은 계속됐다. 하루 13시간 한 끼로 버티는 삶. 잠들기 전 나는 하늘에 말했다. 누군가 제발 나 좀 찾아와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염전의 파도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사장은 술에 취해 욕을 퍼부으며 숙소를 나갔다. 그가 트럭으로 떠나자 내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바닥이 삐걱거릴까 봐 맨발로 걸었다. 창문 한쪽이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몸을 구겨 밖으로 빠져나왔다. 찬 바람이 온몸을 덮쳤다. 달빛에 내 그림자가 떨렸다. 멀리 선착장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배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사람 그림자가 보이면 숨고 개 짖는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한 발 또 한 발. 모래사장에 남은 발자국이 파도에 지워졌다. 가까이 가자 부둣가에 정박된 낡은 선박이 있었다. 배 밑에는 그물과 밧줄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몸을 숨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멈췄다. 엔진이 켜졌다. 배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나는 알아챘다. 이 배는 육지로 가고 있었다. 몸을 떨며 갑판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바닷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릎을 꿇고 좁은 틈 사이에 숨었다. 배가 점점 멀어졌다. 섬의 불빛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소리 내면 다시 잡힌다. 그 두려움 속에서 밤이 지나고 새벽의 햇살이 갑판 틈으로 들어왔다.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선원이 놀라 외쳤다. 그들은 나를 끌어올렸고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경찰이 내 이름을 물었다. 누구십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나는 목이 쉬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섬 염전. 그 두 마디를 하는데 숨이 턱 막혔다. 며칠 후 경찰이 말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10명 넘게 구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얼굴들이 떠올랐다. 말없이 웃던 남자, 손이 부르튼 장애인, 밤마다 기침하던 노인. 그들은 이제 자유로울까? 지금 나는 육지의 쉼터에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말라있고 피부엔 염전의 상처가 남아있다. 밤마다 파도 소리가 들리면 나는 잠에서 깬다. 그 소리는 아직도 나를 부른다. 일어나. 일해야지.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잊어요.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섬 어딘가 여전히 누군가가 나처럼 일하고 있을 거라는 걸. 돈보다 목숨이 가벼운 세상. 그 지옥은 아직도 파도 속 어딘가에서 소금 냄새를 풍기며 살아있다.